북극해 아래 얼어붙은 평원 툰드라 지역입니다. 술록과 유목민 네네치족이 겨울을 보내는 곳. 술록 먹이인 이끼가 있는 곳이 이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Заранее обычно смотрим место, куда им даем. Не было льда, чтобы был ягель, в летнюю пору, чтобы где больше озер, зелени, а зимой больше ягеля, но меньше снега. Хотя тут у нас в Опте, да, больше бывает снега. снег бывает достаточно очень глубокий. 몹시도 짧은 겨울 햇빛. 서너 시간밖에 안 되는 낮 시간은 오직 술록을 위해 보냅니다. 술록 하나하나를 살피는 중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보이면 잡아서 확인합니다. 상태를 확인했다는 표시로 털을 조금 잘라내고는 다시 놓아주죠. 영하 30도. 술록은 이 추위에 적응한 강인한 동물입니다. 두 개의 층으로 덮인 털로 체온을 유지하고 딱딱한 발굽으로 언 땅을 파내 이끼를 찾아 먹습니다. 인간의 관리가 가능했던 건 무리 생활을 한다는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술록이 있기에 이 동토에 사람이 삽니다. 이동형 가옥, 춤이라는 집에 사는 네네츠족. 집안에 난로가 들어온 건 1900년대 이후 소련의 지배로 생긴 변화입니다. 고기를 익히고 다양하게 요리를 해먹는 것도 그 이후부터입니다. 고기 종류는 한 가지뿐. 술록고기죠. 전통적으로 날 것으로 먹었던 고기입니다. 이 상태로 먹는다 해도 이상할 게 없죠. Вот у нас здесь внутренний оленей жир, это внутренний. Обычно мы его добавляем жаркое для вкуса. Он получается своеобразный вкус. Получается вкусно очень. Сейчас я его добавлю. Вместо масла использовали. Надо их растопить. Сейчас добавлю. 말려둔 술록의 지방을 기름 대신 활용해 요리를 완성합니다. Мешать. 네네츠족의 식탁은 소련의 지배를 받은 이후 빠르게 바뀌어 왔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식사도 방학 때만 잠깐. 7년간 기숙학교에서 의무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된 하루. 썰매부터 점검합니다. 썰매를 끌 술록은 그때그때 선발됩니다. 힘이 세고 인내심이 강한 술록들이죠. 유목민은 최대한 썰매를 가볍게 만들어서 술록들의 수고를 덜어줍니다. 밤새 이동해 있을 술록을 찾아가는 길. 유목민은 술록들을 몰아서 이끼가 많은 곳으로 이동시켜줍니다. 물론 술록이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지만 사람이 몰아주면 더 쉽게 많은 이끼를 먹을 수 있죠.
이렇게 관리한 술록에게서 털과 가죽 그리고 고기를 얻어 살아갑니다. 술록 무리를 유심히 살핍니다. 고기용 술록을 잡을 생각입니다. 울타리 없이 야생의 상태로 살아온 술록들입니다. 술록을 잡는다는 건 거의 사냥에 가깝습니다. 밧줄에 걸린 술록은 이제 인간의 필요에 따라 쓰여지겠지요. 가축의 숙명대로 말이죠. 툰드라의 겨울,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추위와 싸워온 삶. 술록이 없었다면 사람이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유목민이 술록을 도축하는 방법. 순간적으로 신경다발을 끊어 고통을 줄여줍니다. 가죽은 집과 옷을 만드는 재료로 쓰입니다. 이렇게 고기용 술록을 잡는 일은 철저하게 겨울에 하는 일. 꽁꽁 언 강 위에서만 고기를 손질합니다. 금세 피가 얼어버리는군요. 그 자리에서 날고기로 먹는 건 네네시족의 전통 방식입니다. 이끼만 먹고 자랐기 때문에 술록의 피와 살에는 철분과 비타민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덕분에 야채를 먹지 않아도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 인간이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고기였습니다. Это не нами самим в этом веке придумали, это которые до нас жили, Леонида предки, прадеды, бабки, дедки и прочие, да. Они вот, раньше рацион у них был, больше употребляли сырое мясо. 평균 해발 4,000m 안데스의 고산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가축을 키워온 잉카 후예들의 땅. 돌담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가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째서 한쪽 벽이 없는 집에서 살고 있을까요? Para cuidar animal, para cuando entra el zorro para que saltas al toque. Cuando no sientes ya sale y mata por ahí, por aquí, por aquí. Se sale en la noche y cuando entra el zorro ya salta todo los carneros, se va por otro sitio. 밤새 가축을 지키기 위해 편한 잠을 포기한 목동. 일어나서는 바로 가축이 잘 잤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남미의 대표적인 가축 알파카, 그리고 100여 마리의 양과 염소. 모두 무사히 아침을 맞은 것 같군요. 이제야 얼었던 몸을 녹이며 한숨 돌립니다. 온통 가축만을 생각하며 사는 목동. 가축이 사람 집에 붙잡혀 사는 것 같지만 사람도 가축에게 붙잡혀 삽니다. 알파카를 노리는 중입니다. 밧줄로 잡으려면 몇 사람이 나서서 몰아주어야 합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덩치에
털이 빽빽히 난 놈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알파카는 주로 털을 채취하기 위해 키우는 가축. 목동의 중요한 수입원이 바로 알파카 털입니다. 전 세계로 팔려나갈 만큼 인기가 높죠. 농가에서는 직접 알파카 털 가공을 합니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뭉쳐진 건 펴서 실로 만들죠. 여자들은 하루 종일 이 작업에 매달립니다. 이걸로 필요한 옷과 장갑, 모자와 이불까지 만들죠. 직접 만든 물건들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는데 돈을 벌면 대부분 자식들 교육비로 쓴다고 합니다. 가난한 농가에서는 고기가 귀하기 마련. 알파카 고기는 소금을 뿌려 바짝 말립니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목동에게 고기는 먹는 게 아니라 팔아야 하는 것. 이걸 팔아 생필품을 사야 고산에서 또 살아가니까요. 안데스의 고산은 알파카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가축화되었고 이후 안데스의 상징이 된 동물. 현재는 가장 많이 키우는 가축. 하지만 정작 알파카를 키우는 목동들에게는 사 먹기 힘든 비싼 고기. 알파카는 그런 가축이 되어 함께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나마 쉽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 요란한 소리의 주인공. 안데스의 또 다른 가축, 기니피그입니다. 꾸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는 이 동물을 사람들은 알파카보다 더 좋아합니다. 고기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Por qué? Porque los cuis dicen cuando les... Ellos dicen, ellos se han puesto el nombre de cuy. ¿Ya? Están llenos ahora, por eso no gritan. ¿Ya? Ahora, cuando llega para cualquier visita que viene de lejos nuestra familia, el cuy canta. Dice. Entonces ya fijo llega la familia. 3개월마다 번식하는 꾸이는 금세 그 수가 불어납니다. 처음부터 고기용으로 가축화된 동물. 고기가 귀한 이곳에서는 작지만 큰 가축입니다. 잡아당겨 신경다발을 끊는 방법으로 도축합니다. 사람들은 꾸이가 병을 치료하고 다친 곳도 금방 낫게 한다고 여겼습니다. 한 마리의 꾸이가 죽었지만 100마리의 꾸이를 달라며 올리는 기도. 이 작은 고기를 먹는데도 간절함을 담아 의식을 올립니다. 본격적으로 요리 준비를 합니다. 뜨거운 물에 담갔다 빼면 털이 쉽게 벗겨집니다. 가죽까지 다 먹기 위해서 털만 제거하고 고기 손질을 하죠. 내장의 피를 겉에 바르면 고유의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고기 준비가 끝나면 야채와 향신료를 준비합니다. Ahora voy a moler.
이렇게 곱게 찧어서 만든 양념을 고기에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Encima todo. 실제로 꾸이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낮은 좋은 고기. Pues es así. 꾸이를 먹기 시작한 건 잉카 시절부터입니다. 우연히 먹게 된 꾸이가 맛이 있다는 걸 알고 가축화시킨 거죠. A cocinar, pero tiene 꾸이에 que- 양념을 발라 구워 먹는 건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방식입니다. 토속적인 흙집에 조상들의 유골을 그대로 모셔둔 집안 풍경. 유일한 장식은 말린 알파카 새끼입니다. 알파카, 라마, 꾸이. 안데스의 가장 중요한 가축이죠. Bueno, los incas siempre han tenido cuy toda la vida, porque eran sus animales de los incas el cuy. El cuy, la alpaca, la llama. Eso era su animal de los incas. Por eso se come el cuy días especiales nomás. 고기를 손에 들었으니 이보다 신나는 일이 없겠죠. Su magni. 척박한 고산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건 이 작은 가축 덕분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키워도 크고 비싼 고기는 쉽게 먹을 수 없는 것이 현실. 안데스 사람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고기인 꾸이는 가장 필요한 가축인지도 모릅니다. 네팔 신두팔척의 오지 마을.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 10월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온 그날입니다. 1년을 기다려온 날이죠. 때가 왔으니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집 밖으로 끌려나온 물소. 가다 보면 물소가 사람을 끌고 가기도 하죠. 서둘러 마을의 사원으로 모여야 합니다. 가기 싫어도 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모두 모인 곳은 빔센신의 사원. 물소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기도도 올립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어지는 전통의식. 하이라이트는 이때 물을 털어내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건 신이 물소를 받아들이겠다는 허락의 의미. 곧 도축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축의 숙명과 인간의 욕망이 엇갈리는 순간, 1년에 한 번 물소 고기가 허락되는 날의 풍경이죠. 15일간 열리는 더 사인 축제의 8번째 날입니다. 더 사인은 신화 속 여신 두루가가 악마를 죽인 날을 기념하는 날이면서 네팔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악마가 물소의 형상을 하고 있어 물소를 도축하는 날로 정해졌죠. 모든 종교가 함께 즐기는 축제 기간이기도 합니다. यो अघिपछि के गर्छ भने यो जुन मङ्सिर महिनामा मेला लाग्छ यहाँ होइन पूजा गर्छ यहाँ कुखुरा बोगाहरू गर्छ अघिपछि राहु काट्दैन बडा दसैँमा मात्रै राहु काट्छन् 사원에서 나온 물소는 온전히 사람 손에 넘어왔습니다.
지금은 마을의 남자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하는 순간. 거대한 물소는 사람의 칼에 닿으면서 고기가 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기다려오고 힘을 합했던 이유. 고기 때문이죠. 모두가 풍족한 식량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공평하게 나눌 차례. 보통 여러 집에서 십시일반 돈을 합쳐 물소 한 마리를 잡다 보니 고기 분배가 중요합니다. 누구 하나 손해보는 이가 없도록 나눠야 하죠. 60,000 भन्दा बढी पर्छ हैन अब त्यही भएर चाहिँ अब एकजनाले दुईजना परिवारले सक्दैन धेरैजना मिलेर चाहिँ खाँदाखेरि राम्रो हुन्छ सबैलाई बराबरी बाँड्नको लागि चाहिँ यसरी गरेको हामीले 드디어 자기 몫의 고기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저녁은 1년 중 가장 넉넉한 저녁이 되겠지요. 집집마다 고기 요리가 한창인 시각. 더 쌓인 기간에만 먹는 것이기 때문에 물소고기로 하는 요리는 모두 명절 음식인 셈입니다. 대략 9가지 요리법이 있는데 양념에 볶는 요리가 많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모습 같지만 고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입니다. 네팔의 일반적인 집밥인 달밭. 오늘은 여기에 물소고기를 푸짐하게 얹었습니다. 기다리고 협력하고 나누었던 긴 시간이 이 순간의 맛이 되었습니다. दसैँको मासु राम्रोसँग बनाउँछ हामी राम्रोसँगै के अरे स्वाद राम्रो छ अब दसैँको बेला हामी दिनको 3-4 जोडी खान्छौँ. 네팔 신두팔 쪽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마을. 등짐 가득 풀을 베어가는 건 일상적인 일입니다. 매일 물소에게 먹이를 줘야 하니까요. 네팔에서 물소는 악마라 여기며 죽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집집마다 정성들여 키우는 가축입니다. 일반 소와는 다르게 물소는 농사일도 시키고 팔아서 재산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소가 중요한 가축이 된 또 하나의 이유. 물소 젖이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젖을 짜기 전에는 꼭 새끼가 먼저 어미젖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일까요? 송아지가 어미젖을 마다하는군요. 하는 수 없이 사람이 먼저 젖을 가져갑니다. 물소 젖은 중요한 단백질원이죠. अनि हामी दुध दही बढी खान्छौँ नि दुध दहीमा प्रोटिन हुन्छ भनेर दुध दही बढी खान्छौँ मासुको सट्टा अहिले 그 맛도 일반 소젖보다 더 진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 젖을 먹지 않아 걱정스러웠던 송아지. 여전히 먹질 못하네요. 아주머니가 다른 방법을 쓰기로 한 모양입니다. 정성스럽게 풀을 빻아서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पाडाले दुध धेरै खायो पचाउन सकेन र सुतेको ठाउँबाट उठेन अनि त्यसको लागि नउठ्छ कि भनेर तितेपाती गोलभिडा
मुलाको पात कुटेर औषधि बनाएर खुवाएको. 아픈 송아지를 위해 일종의 소화제를 만들었던 거군요. 먹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 하지만 아이를 돌보듯이 달래어 약을 먹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손길입니다. 발효시킨 물소젖은 이렇습니다. 이걸로 사람들은 아주 유용한 걸 만들어내죠. 먼저 찬물을 조금 붓고요. 나무로 된 기구를 통 속에 넣습니다. (30분) 동안 3개 돌려야 하는 꽤 힘든 일이라 남자들이 맡아서 합니다. 이렇게 휘저으면 발효된 요구르트에서 지방질만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된 모양입니다. 위에 뜬 지방질만 건져냅니다. 크림처럼 생긴 순수 지방질입니다. 이걸 끓여서 수분을 완전히 빼는 과정을 거치면 규라는 동물성 기름이 됩니다. गाई र भैँसीको दुध त दुबैको उस्तै हुन्छ तर भैँसीको दुधमा प्रोटिन बढी हुन्छ र घिउ बढी लाग्ने धेरै बस्छ घिउ गाईको दुधमा थोरै बस्छ घिउ भैँसीको दुधमा धेरै बस्छ. 달밭 소스에 넣어 먹으면 평소 고기가 없는 식탁에서도 좋은 영양분이 되죠. 또 한 가지, 집안에 꾸며놓은 작은 제단. 그곳을 밝혀줄 호롱불에도 이 기름을 사용합니다. 물소 저주로 만든 불빛입니다. 몽골에서 가장 넓고 긴 사막에 여름이 왔습니다. 말들은 기운이 넘치고 살이 찝니다. 물과 풀이 풍족한 이 계절을 만끽하죠. 봄에 태어난 새끼들도 제법 자라고 모든 가축이 살이 찌는 무렵 7월은 가장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낙타를 키우는 유목민에게 이 계절은 더욱 반갑습니다. (4월에) 태어난 새끼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낙타 젖을 짤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2년에 한 번 새끼를 낳는 낙타. 가축 중에서 가장 번식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귀한 것이 낙타 젖입니다. 흩어져 있던 낙타 암컷과 새끼를 한 곳에 몰았습니다. 울타리 안에 얌전히 자리를 잡은 낙타들. 오늘은 낙타 젖을 짜는 날입니다. 그런데 새끼 낙타를 묶으면서 실랑이를 벌립니다.
사람이 낙타 젖을 얻으려면 새끼 낙타의 협조가 가장 필요합니다. 어미도 준비가 됐나 봅니다. 이제 새끼가 역할을 할 때 이렇게 어미젖을 빨아먹으며 젖샘을 자극시켜 주어야 비로소 사람이 젖을 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새끼 낙타가 충분히 먹도록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사람들. 전통적으로 몽골 유목민이 낙타젖을 짜는 방식입니다. 언제 새끼를 떼어 놓아야 하는지는 그들만이 알고 있죠. Эхлээ заавал 2-3 орно л татчих. Ингээс хахад эхлээ өгнө ташгүй. Тэгээд хөлмөлд нь хийж хөлд нь уяа хийж татна, бутгын зай хойцсон ч болно. Нэггүй бас барьж хийж болно. Ингээд 3 хүн оруул болно л доо. Тэгээд тэрий ч одоо дараа нь бол номхорцоо өнө бол бүр сулц сааж болно. 일 년 만에 낙타젖을 짭니다. 새끼 낙타와 유목민이 낙타젖을 나눌 수 있는 시기. 여름철 이때뿐입니다. 하루에 짤 수 있는 양은 낙타 10마리 정도. 가족 모두가 낙타 하나하나를 돌보면서 해야 하기 때문이죠. 낙타젖을 짜고 나면 더 바빠집니다. 각종 유제품 만드는 일을 시작하죠. Малуудын сүүнээс арай илүү давуу ашигтай талбайд. Ингэний сүүгээр одоо тэгэл хоормог хийн, аарол, урууд хийн. Имчилгээний журмал их сан хэрэгэлдэг юм байна дээ ингэний сүү. 체에 걸러낸 낙타젖을 저어서 하루 이상 발효시키면 약한 알코올이 생깁니다. 허르묵이라는 음료인데 많이 저을수록 좋은 맛이 나죠. 단순하지만 신중하게 얻은 양식, 낙타젖. 이제 1년을 기다려온 그 맛을 봅니다. 여름철 최고의 특식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낙타젖을 짤 수 있지만 어미가 새끼를 키우는 동안에는 결코 탐내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목민은 낙타를 기다려 주었죠. 그렇게 맛보는 낙타젖이기에 더 귀한 맛. 풍요로운 몽골 여름의 맛입니다. 가축무리가 지나가는 길마다 모래바람이 입니다. 고비 사막과 맞닿은 이곳에 가축을 키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어미를 따라가려는 새끼들을 떼어놓습니다. 어미는 풀을 찾아 멀리 가야 하니까요. 그러다 약한 새끼가 보이면 이렇게 품고 나오죠. За хүрийнхаа өрөөр хийсэн юунда энэ ямаанаха гөхийг авч хийсэн юугаа ингэж өглуудаад ингэ боогод. Ингэж боогод. Ямаана гөхөөр хийсэн юун уулахтараа зэрэг ишиг урган өөрийнхөө юутай уулахтараа дуртай гөхдөг байхгүй. За энэ болж юу? Одоо болж байна. Одоо яг ингэж юугаад сүгээ энэгээрээ сүгээ хийгээд ингэж өгчаад надуудуу барьж байгаа ингэж өгч. 솥불을 깎아서 말린 염소 젖꼭지를 연결해 우유병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염소는 무사히 자라서 사람에게 젖과 고기를 내어줄 겁니다. 가축이니까요. 하지만 우린 쉽게 잊고 삽니다. 젖과 고기를 얻게 된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서로 교감하고 함께 살아온 과정, 그것이 없었다면 가축도 젖과 고기도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